여기 보세요. 자, 생후 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죠. 노란색이 감각, 파란색이 언어, 빨간색이 고등 인지 능력인데 이 분홍색 네모가 생후 1년이라고요. 생후 1년에 감각, 언어, 고등 인지 능력이 70%, 80%다 상승한다고요.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는 거. 그래서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에게 기저귀를 가릴 때 항상 칭찬을 해주라고요. 대변 잘 쌌네, 소변 잘 쌌네 라고. 왜 칭찬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로 구강기가 17, 18개월 때 끝나죠. 구강기 물고 빨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7, 18개월 때 구강기가 끝나는데 구강기가 끝날 때 뭐가 형성이 돼요? 동시에 애착이 형성이 되죠.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애착 형성이 되면서 구강기가 종료되면서 이때 배변기로 넘어가잖아요. 내가 입으로 물고 빨고 하는 것으로부터 쾌락을 느꼈던 게 구강기라면 대변 소변을 참고 싸는 거에 대한 쾌락을 느끼는 시기가 배변기인데 배변기가 19개월, 20개월 때면 배변기가 오죠? 이때 기저귀를 편하게 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신생아 때부터 대소변을 봤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요? 기저귀 떼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기저귀를 만지면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웃으면서 눈맞춤을 해주면서 칭찬해 줬어. 물론 칭찬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세게 작업을 했으면 이제 코로 이제 냄새가 이제 너무 강하게 오면 칭찬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코로 숨 쉬지 마시고 입으로 숨 쉬면서 얘기하세요. 소도 잘 쌌구나. 대변 잘 싼대. 아우 잘한대. 이렇게라도 칭찬해 주시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셋인데 20, 19, 22개월 때 기저귀를 편하게 다 뗐습니다. 물론 기저귀를 뗄동 말동 할 때 여행을 간다거나 1시간,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타기 전에 기저귀를 채워야겠죠. 아이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저귀를 이제 뗐지만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차를 타야 되니까 차 안에서만 기저귀를 차고 내릴 때 또 벗고 내리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저귀를 엊그제 뗐는데 1시간, 2시간을 어떻게 차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아이에게 항상 이야기를 미리 안내를 해주고 의사 전달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를 내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바라봐 주란 얘기죠. 참고로 아이는 절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예쁜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린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빠르면 한 50 됐을 때 10배, 20배로 더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뭘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절대 때리지 마세요. 아이 때리지 마시고 방임하지 마시고 학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걸렸다가는 그냥 작살나니까. 아셨죠? 이쯤에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몬테소리 교구, 책, 창의, 영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왜 제가 댓글이나 설명란에 이 블럭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블럭이 제가 봤을 때는 창의, 창조를 키우는데 최고의 블럭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3개월, 4개월 때부터 아이에게 만드는 것을 엄마 아빠가 보여주고 저희는 이제 10개월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씩 끼우기 시작했거든요. 이 블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블럭을 구입해 주시면 저에게도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좋은 어떤 이벤트라든지 좋은 강의로 또 보답할 테니까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만한 블럭이 없어요. 최고의 블럭입니다. 그리고 모빌입니다. 모빌은 무조건 배꼽 위에다 달아주셔야 돼요. 배꼽 위에다 달지 않고 항상 눈 위에다 달아요. 아이 눈 위에 모빌이 있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가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고 책, 영어 한자를 판매하잖아요. 키즈 A1 몬테소리 지사장이니까 교구가 들어가거나 책이 영어가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에게 교육받았던 산모님들인데도 아이가 너무 힘들게 모빌을 보고 있어요. 어머니 모빌을 왜 저렇게 다셨어요? 모빌 저렇게 달라고 하지 않나요? 아이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렵게 눈 위에다 달면 안 되죠. 배꼽 위에다가 달아놔야 아이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은 이왕이면 떨어지는 모빌이 좋아요. 떨어지는 모빌, 찍찍이 이런 모빌이 좋습니다. 아이의 두 손이 모아지는 시점에 바닥에 깔아 놓으면 아이가 정말 오랜 친구,
친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잡고 굉장히 해맑은 미소로 아이가 그 모빌을 인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컬러 모빌은 50cm 정도 떨어뜨려서 보여주시면 되고 흑백은 30cm 정도 떨어뜨려서 모빌을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쪽쪽입니다. 아이들은 쪽쪽이를 빨거나 손을 빼거나 아무것도 안 빱니다. 쪽쪽이를 빨게 되면 13, 14개월 때 아이에게 직접 쪽쪽이를 쥐어주고 쓰레기통에 버리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13, 14개월이면 아이가 원만하게 걸을 줄도 알고 쓰레기통이라는 것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개월수에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죠. 아이 기준에 우리 다이소나 이런 데서 뭐 2,000원짜리 전용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아이가 스스로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쪽쪽이를 13, 14개월 때 아이가 뗄 때 엄마가 담아서 버리면 아이가 바로 쪽쪽이를 떼요? 못 뗍니다. 그러니까 20일 전부터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복덩아, 우리 20일 이후에는 이 쪽쪽이 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라고. 그러면서 당일날 아이에게 버리라고 하는데 아이가 버릴 때 아이가 신나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언제 찾아요? 잘 때 찾겠죠? 잘 때 두어 번은 물려줍니다. 그럴 때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틀 후에는 3일 후에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럼 3, 4일 후에는 또 찾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쪽 사이드를 가위로 잘라요. 아이가 물고 빨고 할 때, 잘 때, 빨 때 바람이 함께 들어가겠죠? 아이가 이렇게 뱉어버립니다. 뱉어버리면서 쪽쪽이를 저도 그랬고 뗐다. 그런데 조련에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쪽쪽이를 어떻게 떼야 될까요? 어떤 어머님들이 가끔 그래요. 아이 앞에서요 가위로 쪽쪽이를 두동강 내면 돼요. 그분 눈빛 보면 어우 살벌해요. 그 시기에 아이들에게 쪽쪽이는 누구냐면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쩌면 엄마보다 더 친한 친구. 왜요? 13개월 전후에는 애착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쪽쪽이만큼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소중한 쪽쪽이를 아이 앞에서 눈앞에서 자른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잔인하잖아요. 그런 방법은 우리 중세시대나 우리 조선, 우리 수양대군이나 이때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기다려 줄 줄 알고 미리 안내를 해줄 줄 아는 엄마 아빠, 현명한 엄마 아빠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손 빠는 아이는요. 손 빠는 아이는 30개월 때 설득을 통해서 손을 못 빨게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24개월 때 대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손을 못 빨게 하는데 24개월 때는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때는 아이가 손을 못 빨게 하면 엄마 아빠가 못 빨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숨어서 빱니다. 숨어서 빨고 놀랍니다. 깜짝깜짝. 손을 6개월간 더 빨아야 되는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몰래 빨다가 걸리고 혼나고. 그렇죠? 근데 6개월만 더 참아주세요. 6개월 때까지 뭘 하면 돼요? 손만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30개월 때는 설득이 돼요. 24개월 때는 설득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아셨죠? 아무것도 안 빠는 친구는 의도적으로 쥐어주거나 빨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 우리가 물고 빨고 하는 것은 왜 물고 빨고 한다고 그랬어요? 본능이고 욕구 충족이고 탐색이고 똑똑해지기 위함이고 오감 발달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세 글자로 종합해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강기. 이거를 거치지 않고 가면 아이가 평생 발달로부터 언어로부터 감각으로부터 원만한 삶을 살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교육학자들이 300년 전, 5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얘기예요.